경주라는 촌 출신으로 서울에서 좀 살고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권운툰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스테디오에서 챌린지백 우리들의 독서생활이라는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사로 서주십사 연락을 해주시고 줌 미팅으로 먼저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작가님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도록 행사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순서로 배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너무 부담스럽고 저 너무 떨린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이름이 과묵한 권우씨거든요. 제가 말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제가 떨지 않도록 배려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응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긴장되니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강연 제목이 리추얼 라이프로 갓생 살기였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그냥 저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진 습관이라고는 다리 떨기나 뭐 다리꼬기나 손톱 뜯기 정도의 습관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조금 경험담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리를 습관적으로 꼬아서 허리가 삐뚤어졌어. 아니면 손톱을 습관적으로 뜯어서 피어났어.처럼 습관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을 해왔는데 이게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습관에 대한 저의 예전의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갓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올 만큼 갓생 거리는 사람이 된 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소식 하나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좋은 소식 먼저 들으시겠어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까요?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까요? 네, 다음 순서가 좋은 소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사는 거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이드북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아. 라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맞는 말이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하면 된다. 맞는 말이고. 잘하는 걸 찾아라.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라. 이런 말들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지만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도 대부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납득이 되는 말이니까요. 반면에
나쁜 소식은 뭘 것 같으세요? 이와 관련된 나쁜 소식은 뭘까요? 이 가이드북을 따르면 행복해진다고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사실 네가 어떻게 이 길을 이걸 보고 길을 걸어가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아마 정말로 물리적으로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다면 저런 문구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가이드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성취를 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성취라고 하면은 뭐 취직, 사람들의 인정, 칭찬, 합격하는 거,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뭐 수학을 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실적을 많이 올린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제자리다. 뭐 백수거나 아니면은 뭐 보통 평소 보상이 없는 미완성인 상태가 있으면 제자리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패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실패는 마찬가지로 불합격, 탈락, 실직, 퇴사, 흉년, 패배, 낙오, 실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삶을 그래프로 나타내볼까요? 저로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의 삶의 질 가이드라인이에요. 저쪽에 시작점에 대해서 먼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체육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기대를 하셨죠. 어머, 우리 딸이 체육교사가 되려나 보다. 교사만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안정적이고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안정적인 직장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체육교육과를 전공했지만 갑자기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해요.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저는 좀 선택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나 디자인이 좋아졌어.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하래.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냅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어서 학원 등록하고 목표도 정했어요. 제가 바랐던 그 업계에서 평판이 제일 좋은 회사 하나를 선택해서 그 회사에 꼭 취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아직 어떤 성과를 내진 않았고 공부 중이고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 회색 화살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지점에서 그 목표했던 회사를 들어갔어요. 포트폴리오 내고 면접 보고 인정을 받아서 합격을 한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성공 중에 하나죠.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갔겠죠. 기뻤겠죠, 당연히.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요. 너 일 잘한다. 아, 잘하고 있다. 뭐 격려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회사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월급이라는 것도 받을 것이고, 조금 더 노력하면 승진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계속 삶의 질이 점점 올라갔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저쪽 4번씩인데요. 회사를 나오게 됐다는 건 실패였어요. 회사 생활에 실패한 거죠.
왜냐면 제 또래 거의 아니에요. 완전히 동갑이었을 거예요. 저와 동갑인 다른 분은 이미 대리를 달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를 나오게 됐으니 이거는 실패한 거죠. 수입도 끊겼고 회사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을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로 점점 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원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다시 수익을 얻기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뭐 아까 제일 처음 취업을 했던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성과를 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실제는 가이드라인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달랐어요. 그 위로 제가 경험한 삶의 질 곡선을 표현해 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직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죠. 저의 삶이 곤두박질 치진 않았지만 아직 삶의 질이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예상하시다시피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각오는 했어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광고업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소 짓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악명이 높아요. 힘들기로 업무 강도도 강하고 업무 양도 많고 변수도 너무 많은 직종이라서 야근을 하는 거죠. 야근이 거의 매일 있다고 보면 되고 저는 첫 출근하는 날에는 1시간 늦게 그러니까 퇴근 시간 1시간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첫 출근이니까 1시간 늦게 퇴근한다. 이 말을 듣고 1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은 새벽 3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퇴근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회사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런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을 하는 환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계속 낮아졌어요.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든 의심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선택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거기에 반감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니지? 이런 믿음이 서서히 깨지는 순간이 왔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근데 또 저를 붙잡는 가이드북의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힘들어도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들어도 버티라는 그 말이 그 순간이 지금인가? 내가 힘든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건가? 요거만 좀 넘어가면은 다시 괜찮아지나? 적응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 근데 물어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리까리 하면서 그래도 계속 다녔어요. 계속 열심히 했어요. 내가 원하던 결과였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가 터져요. 곡선이 크게 꺾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날이 어떤 날이었을 것 같으세요? 감이 오시나요? 아무도 예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저 날이 제 첫 월급 날이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처음 회사 생활을 해서 시작해서 사회초년생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해서 처음 원하던 회사에 냅다 취직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었어요. 그때도 그 날도 아마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퇴근을 못했으니까요. 회사에서 야 월급 들어왔다 이렇게 해요. 옆에서 아 오늘이 월급날이구나 하고 핸드폰 어플을 켜서 확인을 했어요. 월급이 들어왔죠. 그때 금액이 지금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한 1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적은 액수죠. 적은 것도 적은 건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노동의 대가가 그 값이 낮아서도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뭐랄까요? 실체가 돈이고 내 그동안에 그 버텼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의 결과값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또 같은 생활이 반복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월급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월급날이 오고 그 다음 월급날이 오고 이날 퇴근을 했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대사를 입 밖으로 실제로 내뱉을 줄은 몰랐는데 그때 울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월급이라는 보상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면 커리어가 쌓이고 나에게 배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계속 비참한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회사를 나오면서 든 생각은 사실 살짝 올라갔죠. 회사 생활 힘들었던 회사 생활 끝났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남들이 보면 회사 생활을 실패한 거지만 저는 이 회사를 나오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에너지, 나의 자산을 다른 것에 쓰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이 시간으로 내 귀중한 나의 자산으로 절대로 월급으로 평가될 수 없는 나의 가치를 이 세상에 보여줄 거야 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화가 났었나? 그냥 세상에 좀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저 그런 회사 들어가서 똑같이 노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성과라는 생각도 안 들고 계속 가라앉기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야근 없는 생활로 돌아가서 충분히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인지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왜 다시 입사 이전에 그냥 보통의 날이 되지 않지? 왜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계속 가라앉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왜 계속 가라앉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무기력하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왜? 그렇게 다짐했으면서 그리고
입사 전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되돌아봤죠.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전공이 아닌 것을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회사도 들어가고 회사 생활도 나오게 됐지만 열심히 했고 근데 왜 불행하지? 왜 만족스럽지가 않지? 이걸 돌이켜보니까 이 일치하지 않는 곡선을 발견을 한 거죠.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 좀 현타가 왔어요. 왜 이렇지? 조금 억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건 소용없는 짓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되짚어봤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더라? 내가 언제 만족스러웠더라? 삶이? 되돌아보니까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기가 생각났어요. 이 곡선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 이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 그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때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회사 하나 들어가겠다고 공부만 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가고 작업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학원 가고 작업하고 그 하루하루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시기인 거예요. 사실 맨날 뭐 수업이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늘 재밌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졸음도 쏟아지고 제가 비전공자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해 못했는데 자꾸 선생님이 진도 나가면 짜증도 나고 잘 안 풀리면 짜증 나잖아요. 하기 싫기도 하고 어느 날은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든 날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나를 느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진짜로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때 즐거워했던 모습이고요. 보편적인 가이드가 실제로 약속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랑 너무 달랐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 뻔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때 진짜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수능도 수능은 좀 그런가? 수능은 중요하죠. 아닌가? 수능은 물론 중요한 일이죠. 결과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한데 진짜 삶의 만족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과가 주는 행복이나 실패나 사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아주 짧게 머물다가 지나갈 뿐이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내가 행복한가? 내가 편안한가? 내가 만족스럽나?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드나? 를 생각해봤을 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과정이고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은 오늘 하루더라고요. 이거를 깨달은 게 저는 그동안 제가 고생한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사실 사회가 결과 따지는 사회인데 어떻게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자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자주 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는 불행했고 왜 그때는 행복했고 왜 행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불행하고 왜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시기에 나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게 명백해지는 것은 내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전공도 아닌 거 배우겠다고 몸고생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없는 돈 끌어모아서 학원 다니면서 배우던 나랑 회사 생활하던 나예요. 여기서 차이가 보이잖아요. 매일이 오늘을 위한 날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매일이 오늘을 위한 날. 그러니까 저는 매일 나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매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사람.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저는 매일 다른 것을 위해 쓰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오늘을 희생당하는 피해자. 그러니까 억울하죠. 내가 오늘만 지금 좀 버티자. 조금만 힘내보자. 뭐 힘내보자는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용되는 나를 그냥 허용해버린 거잖아요. 회사의 일, 회사의 급한 일, 아니면 다른 사람 상사의 급한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구, 사회의 요구. 나를 위한 게 아닌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게 저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게 저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억울한 사람. 사실 노동했고 물론 야근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은 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월급으로 받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땡이지. 너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땡이잖아. 피해자고 뭐 가해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근데 그때 그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억울한 거예요. 대가를 받아도. 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던 거였고, 공부를 할 때는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의미냐면 정체성은 사실 저는 예전에는 남들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학교에 들어갔으면 너는 학생, 아니면 이 가족의 구성원에서 나는 어떤 위치, 가족에서의 정체성, 사회에서의 정체성, 그런 거는 남들이 부여하는 것들이고, 내가 만드는 나의 주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에 내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되게 커요. 반면에 이때는 언제냐면요,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라 퇴사하고 나서, 뭐 야심차게 퇴사하고 나서 무기력하게 뻗어있던 그런 날들인데요. 멈춰서 그저 그렇게 있는 사람. 저는 근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행하는 습관 같은 건 없었고 매일 하는 습관, 행동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있는 사람이 저는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끌어 선택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알겠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고리가 형성이 되어야 좋은 과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정체성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습관이 그 하루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루에 매일매일 하는 어떤 행동. 그게 현재를 만들고요. 현재라는 건 뭐죠?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 갑자기 과거가 되는 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올 겨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들은 결국 오늘의 모음이지, 내일이거나 어제거나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낸 다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오늘을 살고 그 다음 오늘을 살고 그 내용을 반복하잖아요. 저는 까먹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종종 까먹는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보고 살다 보면 현재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거든요. 앞만 보다가 오늘을 놓치면 계속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과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았고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좋은 과정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뭐냐? 매일 반복하는 나에게 이로운 내가 나한테 부여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습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막 바쁘게 살아났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요. 회사 생활하는 저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편안할 때 우리는 불안해요. 편안하게 현재를 위한 즐거움을 쫓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를 좀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래도 되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재 있고자 하면 미래 생각을 하고 미래에 있고자 하면 현재를 챙기지 못하는 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현재를 즐기거나 현재를 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살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랑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계속 충돌하면서 저한테 불안을, 뭘 하든 현재를 즐기든 미래를 계획하든 뭘 하든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를 선택해야 될까요? 미래를 선택해야 될까요? 현재를 선택하면 되나요? 그럼 미래 계획은 세우지 않나요? 여기서는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미래와 현재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래와 현재는 양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거랑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현재 내가 반복하는 것이 곧 미래고 그게 내 정체성이고 미래는 조금 있으면 오늘로 다가올 현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잠시만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읽고 계세요? 좀 있으면 끝난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되시나요? 좀 문말이야, 뭔 뜬구름 소리야,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미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말은 결국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오는 거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내 정체성이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결정할 거고, 그게 내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 못 느낄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불만족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까먹었어.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의 쾌락을 쫓거나 나를 계획하느라 현재를 놓치거나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채우면 돼요. 매일. 그게 설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를 설계하는 거예요. 현재를 설계해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 알아서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고 현재를 위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반복하고 있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오늘 나에게 그리고 미래 나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내 정체성이 되어줄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게 좋은 습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체가 지금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데 초반에 올렸던 만화예요. 제가 올리고 있는 만화가 이런 식이고요. 미라클 모닝이네요. 제가 그 그래프 이후로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현재를 설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좋은 습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는 거였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하고 쓴 만화가 여기 고는툰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글쓰기였어요. 책 읽고 글 쓰는 거예요. 책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책 읽고 글 쓰는 습관을 매일 들이도록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랑 경험담과 어떤 실패담과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좋은 습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뭔가 추천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 이 네 가지를 말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독서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고, 세 번째는 이른 기상,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그리고 미라클 모닝 막 4시에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이른 기상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불 정리입니다. 이게 리추얼 라이프, 리추얼이라는 것의 뜻은 예전에 그 종교적인 의식 반복 행동에 대한 말인데, 지금은 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면 나를 위한 반복 행동,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불 정리가 되게 여기서는 제일 쉬워 보이나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매일 할 수 있으면서도, 나를 위한 행동이면서도 매일 반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당히 애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까먹어요. 이불 정리,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 먼저 하는 어떤 의식을 치름으로써 하긴 하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 이거 했다, 나 잘 있나? 나 잘 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걸 못 챙겼을까? 지금 나를 못 챙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신호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으면 사실 더 했을 텐데 거짓말입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이 얘기 해야죠. 독서랑 글쓰기는 독서노트를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0일 챌린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먹으시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저희 이야기는 권원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챌린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도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커튼으로 올리는 내용들은 사실 인스타그램 사진 10장밖에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화를 10컷 이내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줄이는 게 저희 거의 대부분의 업무인데,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에요. 지금도 아주 한정적으로 다뤘지만 인스타툰에서도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룬 저희 책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없습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나올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